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과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윤앤리의 성공 케이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에 해당해서 형사 입건 사안이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해도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도로에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놓고 표시를 해놓긴 하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만 횡단보도로 취급이 되고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일반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고 해도 그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고 하면 그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를 걷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중대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그 보행자를 사전에 발견해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뭐 그런 사정들이 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그러니까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러면 이건 또 중대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치사사고에 대한 형사 입건 사안이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약간의 주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아니면 책임이 상당히 제한된 부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버스가 충격한 사고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고는 2018년 2월 오전 9시경에 편도 4차로 도로 중에서 버스 전용차로, 즉 1차로를 지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버스는 정류장에서 정차해서 승객을 내리고 태운 다음에 출발을 했는데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을 하게 됐고요.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버스 공제조합의 대리인은 사고 발생 당시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었기 때문에 이 장소는 그냥 일반 자동차 도로에 해당되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비록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사 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배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버스 공제조합 측 대리인의 주장이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이 대리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고고 민사적으로 봤을 때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완전히 면책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에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저희 윤앤리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시야에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있었다면 미리 이런 보행자를 발견을 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형사 기록에서는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널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즉,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보행자가 승차 의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서행을 하거나 잠시 더 정차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전기사는 그렇게 피해자가 이렇게 그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보행을 시작한 피해자를 회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당시에 이 버스에 타고 있었던 목격자 한 분은 이 버스의 속도가 상당했었고 자기가 이 피해자를 보고서 소리를 질렀을 때 핸들을 바로 꺾기만 했어도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윤은이는 이렇게 형사기록을 통해서 입수된 가해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가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죠. 사실 이런 과실이 피해자 쪽의 과실이 많이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건 수임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 충분히 유족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유족들도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고 동의하면서 사건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께서는 워낙에 고령이셨기 때문에 일실 수익은 인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위자료와 장례비가 청구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실 비율에 대한 공방을 거쳐서 재판부에서는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화해 공고 결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화해 공고 결정 금액을 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한 50% 정도의 피해자 과실, 즉 가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화해 공고 결정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 버스 공제조합과 합의 단계에서는 버스 공제조합은 면책을 주장했어요. 단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쟁점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등이나 판례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서 5,800만 원이라는 그런 화해 공고 결정 금액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 조력을 한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조합에서는 면책을 주장했고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전혀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공제조합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윤앤리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워낙에 고령이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았고 또 상황 자체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크게 잡힐 것이 예상됐었던 그런 사건이어서 통상 저희가 처리하는 여러 사건들과 비교할 때 그 사건의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는 않은 사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윤앤리는 이런 과실 비율에서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회신이라던가 형사 기록에 나타나 있는 진술들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취합을 해서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책임 제한은 50% 정도, 공제조합에서는 100%를 주장했지만 저희 윤앤리에서 주장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50%까지만 책임을 제한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피해자 유족분들께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윤앤리를 찾아오시게 됐는데 그래도 5,800만 원이라는 그런 화해 공고 결정 금액을 받게 돼서 매우 피해자분들도 유족분들도 만족하시고 저희 윤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고 있는데 곧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국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윤앤리는 뭐 어떠한 상황에서든 피해자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거나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